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그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어제 직접 사전에 브리핑을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또 특별하게 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또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예. 일부러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하고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뭐 오전 10시 반 엠바고 기사로 해서 예, 이제 그렇죠. 설명을 미리 네. 충분히 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자세히 설명을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된 내용인지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지고 네. 우리 남측으로 한 440m 정도 넘어서 우리 이쪽에 이제 그쪽에 그 통과하는 철책이 있는데 이 철책 것을 넘어서 그 입구에다가 네. 이번에 그 소위 목함 지뢰라고 해서 그것을 3발 정도 아마 그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순찰을 하는 그런 수색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화면이 TOD 열상 감시 장비로 찍은 화면이죠. 예, 예. 이게 터질 당시의 화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실적으로 이 사고를 당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이거는 충분하게 그 포착이 된 그런. 상당히 그 폭발의 규모나 위력이 컸던 것 같아요. 폭발과 철책이 요게 이제 목함 지뢰는 한 발만 해도 네. 이게 한 2m 정도 살상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경 2m 정도요? 반경 2m.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같으면은 보통 소위 그 우리 대인 지뢰라고 해서 이것을 뭐 발목 수준에 이것을 살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데 네. 이것은 훨씬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죠. 이번에도 1차 폭발이 있고 2차 폭발이 있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요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일단 그 철책을 네. 넘는 그 문이 있습니다. 예. 그 문을 넘어서 막 넘자 바로 이제 저쪽 넘은 상태에서 한 발이 터졌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터져 가지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 부상된 그 하사를 이걸 다시 이제 이쪽 철책 남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예. 다시 남쪽 이쪽에 와서 또 한 발이 또 터지게 되는 그래픽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가운데 부상을 이제 당했다고 군사 분계선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제 2km씩 DMZ가 설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방 한계선 앞쪽으로 이 추진 철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저도 처음 그렇죠. 알았어요. 추진 철책은 앞에 우리가 철책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수색을 하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이 북한도 편의를 있고요. 위해서 해놓는 그런 점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다 더 좀 더 위험한 어떤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사자. 그리고 또 이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함부로 네. 물론 이제 군사 경계선을 저쪽에서 넘어서는 안 되지만 네. 군사 경계선까지 넘어서 또 비무장지대에 한 440m 와서 또 우리를 넘을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그런 그 목적도 사실 북한이 했다면 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쪽에 그 추진 철책 그 밑에 예. 통문 밑에. 예. 문이 그렇죠. 있는 거죠. 문 네. 밑에다가 이제 사람이 다니는 문 밑에도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잘 몰랐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 네. 그것도 사실 정교하게 이 팔이 살짝 이래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스페이스만 사실 있습니다. 아, 밑에 그것을 틈이 있군요. 밑에 아주 살짝 넣어서 바로 앞부분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앞부분에 목함 지뢰를 하나 설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추진 철책을 넘지 않은 바로 그것도 북쪽 입구지요. 거기 네. 또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총 3발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병사들이 평상시에 늘 드나드는 그렇죠. 출입문 밑에다가 이제 설치를 그렇죠.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굉장히 의도적인 그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7월 22일만 하더라도 네. 이건 평시 이런 수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다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일이 사실 없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다고 본다면은 막 그 이후에 네. 7월 22일 이후에 이것이 설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북한 병사들이 직접 넘어와서 통문 밑에 저걸 설치하려면은 상당히 북한군으로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매설을 했다라고 보는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네. 상당히 그 뛰어난 나름대로 그 기술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실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수부대. 뭐 특수부대 차원에서 이런 정도 침투를 해서 이거 하나 매설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 왜 그러면은 사전에 이것을 포착하지 네. 못했느냐? 이것은 경계 실패가 아니냐?
했을 때 이건 좀 더 가혹한 측면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마음만 먹고 이런 침투해가지고 이 정도의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넓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앞서 그 열상 감시 장비 TOD 촬영 화면을 잠깐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엔 그 큰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렇죠. 병사 네. 2명이 이제 중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 네, 있는 네. 상태인데 이 열상 감시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지뢰를 이렇게 매설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떻게 열상 설명을 할수 감시 있습니까? 장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영화의 소식 그런 게 좀 나중에 스파이들이 네. 뭐 이래면 항상 그 카메라라든가 이 자체가 움직이는 게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건 충분히 그 포착이 가능하죠. 예. 그러나 이건 항상 움직인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이것도 불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군 당국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예. 사실은 그 지역이 이쪽에 설치된 쪽에서 이것을 이제 포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숲이 우거져 있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약간 또 언덕으로 요래 좀 돼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열상 장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은 뭐 스스로 인정을 했죠. 폭발 상황의 그 당시의 상황은 찍혔는데 네네. 와서 이제 묻고 가는 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 없다는 그렇죠. 그런 그게 이제 얘기예요. 날씨가 안 상황적으로 좋았거나 봤을 때는 그 자리가 포착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포착될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위성이 있다고 하나 네. 위성 자체도 그렇습니다. 항상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그 자체로 일정한 시간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 아주 그 정밀한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스파이들이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뭐 이래 뚫는다든가 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시체말로 얘기를 할 수가 날씨에도 좀 있겠죠. 취약한 겁니까? 비가 날- 많이 왔다면서요? 7월 26일부터 비도 8월 오고 1일까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안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낀다든가 네.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사실은 그 취약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하는 예. 측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실 뚫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 국제적인 분쟁과 같은 이런 것을 유발을 해서 바로 이제 한반도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 이것은 우리 남한 당국이 인위적으로 일으켰다. 뭐 이런 것을 자꾸 이래 부각시키는 그런 행위로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태세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또 우리가 이런 선례가 또 생겼으니까 네. 올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치밀하게 해나가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고 보강보다는 실적으로 이것을 움직이는 여러 병력이라든가 훨씬 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강화를 할 그런 그 필요성이 이번 있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가 이제 뭐 북한의 것으로 이제 북한이 한 그 소행으로 네네. 군 당국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네네. 봐도 이제 정황상 북한이 네. 한 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확실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근거가 몇 가지 있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함지뢰라는 폭발이 부분이. 있었는 그 주변에 네. 발견한 몇 가지 잔해물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이 있습니다. 네. 용수철이요. 용수철, 예. 이 용수철은 목함지뢰에 해당하는 그 용수철이라는 것이 판명이 사실 났고, 그 다음에 이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폭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두드리면은 폭발되는 그 부분인데, 네. 그건 역시도 거의 아니라 거의 뭐 한 99.9% 정도 동일한 것으로 이래 볼 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목함이 목재지 않습니까? 네. 이 목재 자체가 여러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목함 자체가 옛날부터 혹시 묻어져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것을 이제 유실됐을 불식하기 가능성이.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유실되고 오래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밀히 냄새라든가 소위 솔향기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정도가 돼 봤을 때 이것이 오래 전에 이것이 매설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정황만 보더라도 일단 목함 지뢰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북한에서 이 목함 지뢰를 상당히 많이 쓰나 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 예. 측의 입장에서는. 네. 첫째, 이런 목함 지뢰를 쓰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그 탐지하는 이 기계에 쉽게 포착이 안 될 정도로 나무로 굉장히 만들어져서. 그렇죠. 굉장히 예. 이게 약하다고 합니다. 네. 그 신호 자체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용 측면도 사실 있을 거고 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다음에 살상의 그 강도가 예. 보통 우리가 그 대인지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발목 이하의 그 살상을 좀 이래서 상처를 입히는 네. 어떤 그런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거의 그 무릎까지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1m 내의 반경 이게 만약에 터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 여기에 그 폐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파괴가 되는 정도. 그럼 파편이 거의 튀어서 그렇죠. 그러시는 파편이 거군요. 아니라 그 아, 충격, 폭력, 예, 충격부터 폭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파편이 되는 다른 지뢰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지뢰는 뭐냐면은 파괴가 되면 일단은 폭발이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흩어지면서 네네.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신체에 그 위해를 가해지는 가하는, 그런 위해를 네. 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함지뢰는 바로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일단은 부분 자체도 직접적으로 했을 때 당한 사람은 하나의 그 요번의 경우도 무릎 이하까지 네. 이것이 그 충격을 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어디 뭐 다른데 이렇게 병사들이 이제 뭐 숲속을 이렇게 수색하다가 지뢰가 터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일상 다니던 이제 통문이라고 이제 하는 그렇죠. 출입구 밑에서 이제 지뢰가 터졌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경계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이렇게 8명이 전체적인 이렇게 진영을 갖추면서 전투 대응을 취하면서 이렇게 잘 이제 했던 거는 이제 그 우리 잘했던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 제 판단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이 차라리 예. 다른 그 이런 그 상설적으로 이게 그 저 움직이는 네. 그런 장소가 아닌 다른 데서 했더라면은 여러 가지 그 탐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움직였을 텐데 네. 그것이 아니라 거의 상시적으로 이것을 이제 통과를 하고 예. 이래 움직이는 그런 지역이기 발밑에다 때문에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이 자체가 어떤 점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일이 했는 것을 사실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이 탐지 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움직인다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경계 활동을 할 때 네.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자, 지금 뭐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에 상당히 그 엄중한 도발로 이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실시 시기는 비밀이다. 이제 이런 앞서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군사적인 아주 특수한 비밀이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될 수 있고, 예. 우리가 충분히 나름대로 그래도 그러한 어떤 혹독한 나름대로 그 보복이랄까 네. 이런 어떤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들은 작은 이런 것을 하나 매설해 가지고 우리 몇 명의 그 병들을 사실은 그 살상을 하거나 혹은 위해를 가했다 손치더라도 네. 이것이 미치는 파장 자체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에 있어서 어떤 그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동시에 남북한에 있어서 어떤 그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그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군비 경쟁을 한다면 북한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경제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이번에 그 대응 조치가 어떤 것이 될 것이라도 그것은 뭐 직접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차원에 있어서 북한이 돌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말이죠. 이번 그 지뢰 매설이 김정은의 지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일선의 예하 부대의 어떤 뭐 행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보십니까? 북한의 이러한 그 모든 행위들은 특히 그 남북한에 있어서 특히 군사적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은 뭐 그 야부대 그 부대 자체가 결정을 해서 한다고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은 결정하는 것은 일단 당 차원에 있어서 정책 결정을 이루어집니다. 예. 아마 군사 이 분야에 있어서 대남 차원에 있어서 나름대로 결정이 사실 있었을 것 같고 예. 그것이 김정은이가 제가했을 그런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